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 2016년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던 문제 경향을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전의 시험들은 약간 까다로운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2016년 문제의 경우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조금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답도 확인하고요. 우리가 틀린 부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오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밑줄 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힌트는 시족별로,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다른 내용을 읽어보면 대략 20, 30명씩 무리를 이룬다, 공동체적 삶을 살았다, 사냥과 고기잡이를 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무리 생활을 했다는 것 때문에 구석기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석기고요. 신석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가 마을을 이끌고 자기 시족끼리 모여 살게 됩니다. 일종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석기에 대한 설명을 고릅니다. 보기, 집 근처의 텃밭을 이용하여 잡곡을 재배하였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부터는 여러분 무엇이 시작돼? 농경이 시작됩니다. 자, 마을 주위를 토성이나 목책 등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인데요.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영역에 대한 표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유적지, 부여 송곡리의 경우는 청동기에 관련된 유적지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 2번이고요. 힌트가 시족이었습니다. 무리를 이루어 때문에 구석기로 찾으면 여러분 틀릴 수 있고요.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2번 선사시대 문제 마무리.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는 기역과 니은인데요. 여기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문왕과 원성왕은 통일신라 시대 유학을 발전시킬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문왕 때 설치한 이것은 국학이고요. 원성왕 때는 관리를 채용하기 위한 독서 삼품과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국학을 통해서 유학을 가르치면서 육두품을 정치적 조언자로 등용하게 되고요. 원성왕 때는 독서 삼품과를 시작하려 했는데 귀족들의 반대로 실시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박사와 조교 제도는 백제에서 있었던 오경 박사 떠올리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여전히 이 오경 박사를 통한 가르침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는 거 오늘날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골품제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과 유학을 보고시키는 게 크게 이바지했는데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왜? 그대로 수용한 거 아니죠. 당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왜? 독서 삼품과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을 봐서 이걸 해석하는 능력을 상중하로 나눈 건데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국학과 독서 삼품과는 통일 신라의 유학 교육 모습으로 알아둡니다. 이전에 신라에서 유학을 배웠다는 증거는 임신 서기석이라는 비석에 두 청년의 맹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자, 다음은요. 3번입니다. 다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조선 초기에 과학기술에 많은 노력을 했고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과학기술을 지원했었죠. 과학기술에서는 대표적으로 장영실을 떠올릴 수 있고요. 장영실은 일단 과학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는 천체 관측 등도 노력을 했습니다. 시연력이 도입되었다. 시연력이 도입된 것은 김육, 그리고 이것은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17세기. 개미자와 갑인자 같은 금속활자 주조한 거 세종 때 맞고요. 농사직솔 세종 때 맞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같은 천문도가 만들어진 것도 조선 전기인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4번.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천문도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서도 있었어요. 시연력이 들어오기 전에. 무엇이냐? 조선 전기에는 칠정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칠정산은 한양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연력이 들어온 거고요. 3번 문제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의 과학기구를 하실 때
장영실의 과학기구들 이름하고 모습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앙부일구, 자경루, 추구기뿐만 아니라 혼천이, 간이, 인지의 이러한 도구들도 함께 알아두셔야 되고요. 3번 문제는 시현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왔다는 것까지 정리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은 여러분 지도를 교재에서 봐주세요. 왜냐하면 지도가 약간 흐리기 때문에 교재에서 지도를 보면 6.25 전쟁 전개에 따른 전선 변화입니다. 맨 위가 가, 다시 여기다 쓸게요. 나, 다, 라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순서를 연결하는데 자, 6.25가 터지면서 북이 우리에게 남침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수도를 어디까지 쫓겨나냐? 여기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번 설명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부산 임시 수도 이전. 그리고 여기서 이승만 정부가 이제 유엔군의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여기서 연합국이 상륙을 해서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 개입을 하냐? 중공군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3번.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고지전이라고 하는 전투를 계속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 나에서 휴전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4번이니까 정답은 라가다나, 라가다나. 정답은 3번. 3번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고요. 시대적인 내용이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공군이 침공하면서 우리가 내려갔다는 거 이거 연결하시고요. 여기서 연합국이 상륙해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올라갔다는 것까지 정리해서 4번 문제는 정답 3번입니다. 자, 사실 뭐 지도 순서를 연결하세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동선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5번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고려의 승려죠.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힌트는 여기 교관겸수를 제창하면서 당시에 천태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당시에 대각국사라고 불렸던 의천이죠. 자,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고려 말기에 이제 중기 이후에 등장하는 해심이고요. 종교 결사 운동은 우리 진울 갈게요. 진울은 수선사 결사 운동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선사 결사 운동은 불교 개혁 운동인데요. 무신정권 시기에 불교가 많이 타락하자 이것을 개혁하고자 했던 노력입니다. 그래서 수선사 결사 운동, 불교 개혁, 그리고 이 진울이 3번으로 내려가서 선종 중심의 조계종을 창시합니다. 그래서 정답 의천에 대한 것은 4번인데요. 의천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의천, 천태종, 진울, 조계종. 그래서 승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 통일신라의 승려들도 중요하죠. 통일신라의 승려 대표적으로 4명, 그리고 고려시대의 승려 3명, 해심까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특히 진울의 경우는 이 조계종에서 강조하는 거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러한 내용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송광사를 중심으로 했다는 것도 정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6번으로 갑니다. 6번은 고려시대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평창 물가조절기관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꾀했고요. 동서대비원 환자치료 맞습니다. 그런데 해민국이 유랑자를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해민국은 의료시설입니다. 제위보라는 빈민구제 기금도 있었는데 정답은 3번이죠. 쉽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유랑자 구휼은 오히려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어요. 동서대비원. 그래서 동서대비원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했고요. 해민국의 경우는 의료기관이니까 이제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해민국은 유지가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쉽게 마무리됩니다. 정답 3번. 자, 이번에는 7번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대조영의 후손입니다. 이제 대야발의 후손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자, 이 넓은 영토는 최대 영토 차지로 가고요.
또 하나 힌트는 당시를 무엇이라 했냐? 해동 성국이라 했습니다. 자, 발해의 해동 성국 시기는 전성기 선왕이고요. 9세기입니다. 상경으로 천도한 사람은 문왕입니다.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세운 사람은 고왕. 고왕은 대조영이고요. 자, 오경 15부 62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선왕. 산둥반도를 공격한 사람은 무왕입니다. 그래서 선왕은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지문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제도 정비로 정답 찾으면 되고요. 문왕 때는 수도를 네 번째로 한 번 더 옮긴 거고요. 당과 신라와 교류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왕이랑 무왕은 달라요. 무왕 때는 무찌를 무자를 씁니다. 그래서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고 신라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면 문왕 때부터는 교류를 했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7번 문제는 선왕에 대한 설명 정답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자, 이 제도가 있던 나라는 어디냐? 문제에서는 초기 국가라고 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고대 왕국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멸망 이후에 등장한 나라들이죠.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에 5월에는 곡식을 거두고 10월에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5월제와 10월제가 있던 나라는 누구? 사만. 마한, 진한, 변한입니다. 조계호는 동해입니다. 서옥제는 고구려고요. 자, 식구가 죽으면 집을 헐어버리는 거 동해의 풍습이에요. 그리고 정답은 몇 번? 4번인데 자, 사만은 이 4번 보기를 연결할 때 이 단어를 하나 씁니다. 재정 분리사회다. 자, 재정이 분리됐다는 건 정치와 종교를 각각 담당하다인데 4번 보기가 바로 정치를 담당하는 군장, 신지, 읍차에 대한 설명이고요.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죠. 종교는 천군이 담당하는데 소도라는 곳에 머물면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 4만에 대한 설명 4번으로 가겠습니다. 연맹국가들은 풍습이 중요하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는 여러분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전체적인 시대가 붕당 정치의 변질입니다. 효종이 죽자 예송이 발생을 했죠. 현종 때. 그리고 환국이 숙종 때 발생을 할 거고요. 중간에 이제 경종이 죽고 나서 영조가 이것을 실시합니다. 탕평책을 실시하죠. 자, 그렇다면 가의 숙종 때 있었던 환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릅니다. 환국은 집권 붕당이 급격하게 교체되는 현상이라고 배웠는데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는 것은 선조 때고요. 세도 정치는 헌종부터 철종 때입니다. 북인이 집권하는 것은 광해군인데요.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환국은 집권 붕당이 급격하게 바뀐다라고 해서 서인이 집권을 했다가 남인이 집권을 했다가 다시 서인이 집권을 합니다. 기사왕국, 갑술왕국, 경신왕국이라고 하는 세 번의 환국을 설명하고 있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1번이 먼저 맞죠? 그 다음에 3번 가고요. 예송, 환국, 그 다음에 영조와 정조 때의 탕평정치, 그 다음에 세도정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림이 등장하는 순간 이 붕당정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9번 문제는 정답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인데요. 일제의 법령입니다. 힌트는 여기 써 있어요. 태형. 그리고 두 번째는 총동원상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전시에. 자, 가와나는 일제의 정치, 통치 방식들을 각각 설명하는데 가는 1910년대의 헌병 경찰 통치예요. 헌병 경찰 통치 중에서도 조선인의 경우는 즉결 처분권에 처한다와 조선 태형령입니다. 자, 두 번째는 1940년대에 있었던 국가 총동원령인데
이 국가 총동원령은 민족 말살 통치의 일환이었죠. 자, 문제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헌병 경찰이 집행하였다. 맞아요. 이 헌병은 여러분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경찰 업무까지 담당을 한 겁니다. 조선인, 일본인 구분이 없이 아니지. 조선인에게만. 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강제 폐간됐고요. 물자 수탈. 총동원령이라서 그 물자까지는 공출이라고 하는 게 실시됩니다. 강제 납부. 금속 같은 경우는 다 강제 납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일제의 통치 방식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대별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죠. 1910년대, 20년대, 3, 40년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11번입니다. 국채 1,300만 원을 갚기 위한 운동은 국채 보상운동이라고 가죠. 나라의 존망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빚을 갚자라고 했습니다. 1,300만 원. 이 시기의 활동은 국권수호 노력이에요.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이 무장 독립투쟁 하기 전에 의병운동이 있었어요. 항일 의병운동,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이 있었고요.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관민공동회를 조직해서 헌의육조를 만드는 거는 누굽니까? 독립협회. 의병운동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항일 의병운동. 자, 대안협회 이 시대에 조직되었다라고 했고요. 신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들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이에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거는 1896년인데요. 이 운동들은 1900년대입니다. 1905년, 1907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음 활동들이 있었던 시기인데 국채보상운동은 여러분 1907년부터 1908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보상운동이 있었던 시기는 앞에서도 다시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애국개몽운동, 항일의병운동,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세 가지고요.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이 교육에 투자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4번처럼 사립학교들이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11번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연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연도는 갑신정변 1884년이잖아요. 그 시대부터 대한제국 1897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순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요건 정리를 좀 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12번인데요.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릅니다. 자, 먼저 가는요. 고흥에게 사기를 편찬하라고 했어요. 서기 근초고왕입니다. 자, 나는 이문진에게 명해서 신집 5권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거 고구려 영양왕 때죠. 고구려 영양왕. 5세기 가고요. 4세기 갑니다. 자, 그렇다면 근초고왕은 백제, 영양왕은 고구려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제 4세기에서 6세기까지 갑니다. 5세기에서 6세기. 백제가 웅진에서 사비로 쫓겨납니다. 웅진으로 갔을 때는 장수왕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웅진은 이렇게만 쓸게요. 여기 위에다가 웅진은 문주왕인데 문주왕은 장수왕의 공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성왕 때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 맞고요.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은 것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가 연개소문 때죠. 그러니까 훨씬 이후고요. 신라는 이 당시에 이제 6세기가 되면서 대가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들어있는 보기 2번으로 갈 건데 옥저와 동해를 정벌한 것은 고구려 태조왕 때, 그러니까 1세기 후반에서 2세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인데 삼국시대에 12번에 나와 있는 가와 나 역사서는 하나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역사책은 전해지지는 않는데 역사서를 편찬한 이유는 하나죠. 내가 잘 나가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2번에 2번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까지의 모습 고릅니다.
자, 다음은 이제 13번. 12번은 정답 2번으로 아까 찾았고요. 13번은 다음에 관련 있는 왕이 누구냐? 힌트는 쌍기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귀화를 해서 얘가 이것을 실시하자라고 합니다. 자, 쌍기가 주장한 건 과거 제도고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고려 광종이죠. 자, 광종은 이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 밖에 당시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노비 안건법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승과제도 했고요. 연호도 사용을 합니다. 박사제도는 아니었고요. 정답은 이번에도 2번으로 갑니다. 13번에서는 이제 광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개정정식과는 이제 목종이죠. 그다음 박사제도는 유학을 발전시키려던 성종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광종 때부터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종의 왕권 강화책 5가지가 있어요. 연호를 사용했다, 승과제도, 과거제 실시했다, 노비안건법, 관리의 공복을 제정했다, 호족과 공신 세력을 숙청했다. 이런 내용 광종의 노력으로 알아두도록 하세요. 13번은 고려 광종인데 뭐 성종도 유학을 발전시키는 유교 정치 이념을 내세웠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14번의 기역입니다. 기역은 동학교도들이 세운 것인데 동학교도들이 세운 건 이거죠, 여러분. 집강소. 농민자치기구.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 1차 때 관군과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하는데 이 체결 내용을 자기들이 이행하고자 만들었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자치개혁기구였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발통문에 앞섰다? 아니죠. 사발통문은 동학농민운동이니까 집강소 생기기 이전이고요. 교주신원운동 아닙니다.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다가 아니라 체결한 이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아니고요. 정답은 요거 4번입니다.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탐관오류를 응징하는 것이 바로 집강서의 노력이었는데요. 집강소는 당시에 관민상화책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집강소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4번에 4번. 자, 다음은 이제 15번인데요. 이 사람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는데 역사는 없어질 수 없어. 이는 나라의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인데요.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이 사람은 박은식입니다. 자, 대표적인 역사학자, 민족주의 사학자의 박은식과 신채호가 있는데요. 박은식의 경우는 한국통사라는 글을 통해서 민족의 정신을 강조했었죠. 자, 조선사 연구초가 바로 신채호. 조선사회경제, 사회경제사학은 백남훈입니다. 5000년간 조선의 어른 정인보라는 사람인데요. 정인보는 이제 문일평과 함께 역사를 강조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문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고요. 박은식과 신채호는 대표적인 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강조했던 건 민족주의. 이것을 기억하면서 15번은 뭐 쉽게 마무리됩니다. 요즘에는 백남훈이 많이 나왔었어요. 사회경제사학자. 그래서 일제의 식민사관에 저항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글을 쓴 건데 우리나라가 발전해 온 것은 세계사의 보편적인 흐름이지 너희들이 주장하는 정체성론이나 당파성론이 아니다. 타율성론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6번입니다. 16번에서는 이제 군사제도의 발전 과정을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화통도감이죠. 고려 최무선. 자, 그리고 이제 화통도감을 설치한 게 이제 고려시대라면 나머지는 다 조선으로 들어가는데 조선시대에는 삼포를 개방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일본에 대한 무슨 정책? 회유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포를 개항했더니 여기서 왜구가 많이 쳐들어왔고요. 그래서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재승방략 체계로 가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오군영이란 걸 만들죠. 그리고 소고군을 개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제도에 대한 개편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정답은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은, 리을, 니은이 들어있는 몇 번? 2번으로 가겠습니다. 특히 요거 5군형은 시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도감 때문인데요. 훈련도감은 이제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체제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직업군인 체제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에 만들었고요. 훈련도감 이후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위원까지 5개 5군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소고법은요. 원래는 이제 잡세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고법은 양반부터 천민까지 군역 대상자를 확대한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군역 대상자도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16번은 순서가 중요하지만 어느 시대에 왜 만들었었는지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이제 17번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재물을 셈에 비유한 사람은 박제가고요. 박제가가 쓴 북학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려. 북학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 백성들의 소비를 강조했죠.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겁니다.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은 실학자 중에서 홍대용이죠. 의산문답. 그래서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문벌제도를 폐지하자고도 했고요. 지구의 자전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증명을 한 사람이에요. 설명을 한 사람.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한다? 맞습니다. 자,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역설, 강조한 거 맞아요. 근데 수레와 선박의 이용은 박지원이 먼저 주장을 했죠. 그리고 함께 이제 거들었습니다. 청해 문물을 수용하자고 제청했기 때문에 박제가 역시 무슨 파에 해당된다? 북학파에 해당되고요. 정답은 그래서 17번 1번입니다. 실학자들은 중요하죠. 특히 중농학파도 중요하지만 중상학파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저자, 내용, 시대, 주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남북 간 합의의 배경인데요. 일단 읽으시면 세 가지를 동그라미 치세요. 자주, 평화, 마지막에 민족적 대단결. 자, 이것은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북 간 합의 문서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자, 여기에서는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최초로 합의가 된 거예요. 1970년대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적대적이던 관계가 이러한 문서를 발표하게 됐냐? 냉전이 종식되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으로.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정답 1번이라고 합니다. 데탕트 시대는, 데탕트라는 말이 여러분 냉전 완화, 해소라는 뜻이에요.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이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비핵화 공동선언은 최근이죠.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이것과 관련 없습니다. 북방정책은 노태우 정부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후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문서가 발표될 때 북방정책, 북방,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8번 문제는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 두 문제 한자 문제 정답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면 사용이 적절한 게 나와 있는데요. 지록위마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 거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격화소양, 강구영월, 하루동선 한자와 뜻을 바르게 연결해야 되고요. 자, 마지막 20번은 이번에도 바르게 들어간 건데 우대세율이란 것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정답 1번으로 찾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채무증서, 당좌예금, 경쟁상품은 한자의 그 표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고쳐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문제풀이 여기까지 마무리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풀었던 시험이라서 문제가 가장 평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랍니다.